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당산대영입니다. 원제목 역시 당산대영, 영어명은 The Big Boss입니다. 1971년 노웨이 감독의 작품으로 이소룡, 전준, 한영걸, 의의 등이 출연합니다. 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온 정조환은 사촌형 허검의 소개로 얼음공장에 취직합니다. 노동자들의 맏형이자 꽁프를 익힌 허검은 정의안으로 퇴근길에 동네 건달들과 맞서 싸움을 벌이지만 정조환은 절대 싸움을 하지 말라며 어머니가 걸어주신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시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허건의 여동생 교매는 한없이 순박하면서도 잘생긴 정조환에게 연심을 품게 되고 평안한 날이 지속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안의 동료인 아창과 아왕이 운반하던 얼음을 깨트리는데 그 안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합니다. 이로 인해 공장장에게 불려간 두 사람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에 무언가 흑막이 있다고 여긴 허검은 직접 사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사장과 그의 수하들의 손에 살해되고 말죠. 허검마저 실종되자 노동자들은 일을 거부하고 정확히 해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공장장이 어딘가 전화를 걸고 깡패들이 몰려와서 노동자들을 협박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몸싸움을 하던 중에 한 사내가 넘어지며 우연히 정조환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끊어버립니다. 싸움을 하지 말라는 호신부가 없어진 정조환은 놀라운 꽁프 실력으로 깡패들을 쓰러뜨립니다. 공장장은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조안을 감독으로 승진시키고 접대를 구실로 만취시킨 뒤 호스테스와 동침하도록 하죠. 그날 조안은 호스테스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장이 얼음 공장을 하는 것은 쇼윈도우 격이고 실은 마약을 판매하고 있으며 자신 역시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정조환은 몰래 얼음 공장에 잠입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동안 사장의 부하들이 노동자들의 합숙소를 습격하여 모두를 몰살하고 교매마저 납치해 가죠. 한편 정조환은 얼음 속에 교묘하게 감춰진 마약과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때 공장에 불이 켜지면서 한 무리의 사내들이 나타납니다. 사장의 아들 사소춘과 마약 밀매에 관계된 깡패들이었죠. 비로소 그들의 정체를 안 정조환은 노도와 같은 기세로 깡패들을 물리치고 사장의 아들 소춘마저 쓰러뜨립니다. 혼신의 힘을 다한 일격은 사장의 아들 소춘을 죽음으로 몰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돌아온 정조환. 그러나 합숙소의 동료들은 피바다에 누워 차디 찬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날이 새자 정조환은 사장 상인을 찾아갑니다. 저택에 있던 보디가드들을 처리한 그는 사장과 맞서는데 연약해 보이던 사장은 뜻밖에도 꽁프의 고수였습니다. 특히 그는 다리에 숨긴 쌍단검으로 조안을 위협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정조환은 무쇠 같은 굴력과 위력적인 공격으로 사장을 궁지에 몰아넣죠. 결국 사장은 위기를 느끼고 단검을 던지지만 조안은 날아드는 칼을 발로 차서
되던집니다. 결국 사장은 자신의 칼에 맞아 숨이 끊어지고 맙니다. 두 사람이 결투를 벌이는 동안 집을 빠져나온 교매의 연락으로 출동한 경찰은 이미 숨이 끊어진 사장에게 연신 주먹질을 하고 있는 정조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이소룡이 골든 하베스트와 계약을 맺고 출연한 첫 작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정모문보다 조금 늦게 수입이 됐죠. 그리고 악당 보스로 나오는 한영걸이 무술지도를 맡아서 이소룡의 액션이 썩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 특유의 그 괴조음을 지르지도 않고요. 참고로 괴조음은 괜히 지르는 게 아니라 그 독특한 기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곁들이자면 정무문에서 의의가 존재감이 없었다면 당산당에서는 이제 묘가수가 빙수 파는 아가씨로 카메오로 등장합니다. 흔히 당산이라는 것을 하북성에 있는 도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당강산의 줄임말로 화교가 고향인 중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즉 당인 그러면 중국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대결에서 사장은 세 장을 던져서 나무에 걸죠. 그러자 정조환은 칼을 던져서 새 장문을 열고 새를 날려보냅니다. 이것은 소리는 없지만 실은 그 무인들의 대화죠. 좀 동양적이죠. 새 장을 나무에까지 걸었다는 것은 너를 처치하고 내가 다시 새 장을 걷어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정조환이 칼을 던져 새 장문을 연 것은 너는 죽을 테니까 그리고 새를 돌볼 수가 없어. 그러니 새를 풀어줘야지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일본 사무라이 소설이나 해서도 비슷한 것이 등장하는데, 실제 칼집이라는 것이 칼집을 이용하는 무사도 있지만 실제로 칼을 쓸 때는 칼집이 좀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집을 보통 버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심리전을 쓰는 경우도 있죠. 칼집을 버렸다는 것은 다시 칼을 갈무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하다가 자기가 칼집을 버렸던 데서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승리를 하더라도 집으로 가기가 참 귀찮겠죠.